자, 상황 1은 어떤 상황이냐? 얻는 상황이죠. 뭔가를 얻는 상황. 그러니까 이익 상황이에요. 네. 이익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100%의 확률로 1만 원을 얻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네. 10%의 확률로 11만 원 얻는 거는 실질적으로 11,000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만 원은 1만 1,000원인 건데 얘는 10,000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이익. 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선택해요. 이유가 뭘까요? 음, 자, 이 사람들이 똑똑한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똑똑한 선택. 자, 똑똑한 선택이라고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러면 똑똑한 선택을 왜 하느냐? 분명히 이익은 A가 많은데 네. 더 큰 이익을 얻어야 똑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본 거죠. 금액을. 금액이 높은 걸 본 거죠. 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확률을 본 거죠. 네. 왜 확률이 더 중요할까요? 음,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뜯어봐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네. 그때 만약에 이런 가정을 던져야 생각이 열려요. 지금은 그냥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열리죠. 네. 근데 가정을 던져보세요. 가정을. 금액에서 가정을 던져보고 확률에서 가정을 던져보면 이 진상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110만 원이라면 어때요? 바뀌겠죠. 네. 이게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자, 이렇게 단순한 가정을 왜 했을까?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이걸 왜 했을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110만 원이. 네. 지금 뭐예요? 11만. 금액 차이가 어때요? 확률 차이는 10배인데 아, 얘는 차이가 얼마 없죠. 네.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금액에 메리트가 없어요. 음, 그러면 로또는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뭐 네. 몇백만 분의 1이잖아요. 근데 금액이 엄청 세요. 뭐 20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음, 금액이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게 금액이 메리트가 확실한 게임을 금액 우선 게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금액 우선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음, 금액을 우선해서 고려하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일종의 이게 뭐 가치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가치 게임이 아니에요. 금액이 버려졌어요, 이제. 그러면 금액은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확률이 고려 대상이라는 소리죠. 네. 그러면 이 A 확률이 왜 메리트가 있어요? B 확률이 A 확률보다? 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네. 이 10%의 확률로 11만 원 얻는다는 말은 이면의 정보가 있죠. 이면의 정보. 숨겨진 정보가 뭐예요? 90%를 어떻다? 90%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그렇죠. 아무것도 못 얻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무것도 못 얻을 확률이 90%인 거를 하실래요? 무조건 10,000원은 얻는 걸 하실래요? 무조건 10,000원을 얻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확률 우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확률 우선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확률에 있어서 확실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할 때는 뭐만 중요하냐면 확실성만 중요해요. 확실한 거. 음,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의 논지는 그거예요. 금액은 버렸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황 2를 보면은요. 10%의 확률로 11만 원 얻는 거를 대다수가 선택을 했어요. 네. 이 말이 의미하는 걸 이제는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네. 90%의 확률로 어떻다? 손실이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잃지 않을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확률이 90%인 걸 선택할래요? 무조건 만 원을 잃는 선택을 할래요? 90%의 확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한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손실 상황에서는 잃는 상황이잖아요. 잃는 손실 상황에서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뭐만 중요하다? 확률의 불확실성만 중요하다. 확률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만 추구한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한테 똑똑한 선택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똑똑한 선택. 금액의 차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또 네. 확률에서 보다 더 유리하게 안전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죠. 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뭐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살해를 하고 시체를 유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성범죄 형량하고 전혀 달라져요, 차원이. 네. 성범죄 형량은 그대로 받겠지만, 만약에 발각되면. 근데 살해를 하고 시신 유기까지 해가지고 증거인멸까지 해버렸으면 이 사람은 형량이 거의 뭐 몇십 년급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중형으로. 자, 근데 왜 그런 식의 행동을 할까요? 금액은 커지지만, 즉 손실의 금액은 커지는 거죠. 그냥 네. 단순히 성범죄랑 그러니까 살해와 시신유기까지 가면 더 커지는 거죠. 확률이. 네. 근데 시신이 유기됐으니까 어때요? 발각될 확률이. 줄어든.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음, 이게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해되죠? 네. 다른 약간,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자, 네, 친구들이 네, 네 명이서 이제 네, 원래 이게 네, 우리 정체성을 가졌어요. 네, 이게 이제 비포예요, 비포. 네, 근데 타자화를 하는 거예요. 경계선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한 해를 경계선을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네, 친구들끼리. 네. 그러면 얘가 이제 타자화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걔랑 네, 선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걔랑 선거라. 응? 그런 게 이제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타자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 네 명이서 가지고 있던 정체성에 위기가 왔죠. 네, 이제 세 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즉 경계선 밖에 있는 애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닌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죠. 네. 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new 네, 우리가 이제 탄생하는 거거든요. 네, 이 정체성 형성이 타자화 과정인데요.
네. 정체성 어떻게 형성할까요?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쟤는 우리랑 달라 이러면서 우리만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겠죠. 달라라고 한다면 되게 건강한 거고요. 네. 네. 달라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네. 차별 배제 혐오를 해요. 음, 차별 배제 약간 혐오. 예. 나치처럼요? 예. 그러니까 음, 차별 배제 혐오.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직윤충, 예? 무슨 충, 맘충, 뭐 이런 충충충 붙이는 거 있죠. 예? 네네네. 네. 그 벌레 드립, 예? 그 충 드립. 네네네네. 예? 이걸로 해가지고 네. 차별 배제 혐오를 하면서 이게 왜 차별 배제 혐오를 하느냐? 이게 네. 이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보통 보죠. 네. 그냥 통념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선 이 사람들이 나쁘네. 응? 네. 옛날에 친해놓고 선거 벌이고 차별배제 네. 혐오하네. 네. 나쁘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봐요. 음, 그러니까 차별배제 혐오라는 과정이 이들의 뭘 만드는 거냐면 범주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범주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 네. 범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범주 정체성을 형성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의 범주가 새롭게 범주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범주 정체성을 형성할 때 보통 내 집단을 편애하고 외 집단을 차별하죠.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이 네. 하나의 그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누군가 하나를 희생양을 잡아서 자기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범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차별 배제 혐오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네. 강하게 하면 할수록 더 강한 내적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더 강하게 실제적으로 폭력을 가할수록 이제 네. 동일 범죄 집단이라는 더 끈끈하고 아주 찰진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네. 공동의 범죄자들끼리 갖는 그 범죄 공동체성은 되게 찰진 동질감이거든요. 네. 끈끈한. 그래서 뭐 네. 조폭이라든지 예를 들어 예, 그런 나쁜 일을 같이 저지르는 사람들 있죠. 네. 그렇게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타자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서 네. 이제 이거를 범인간종과 그다음에 동물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인간이 동물을 타자화할 때 이 네. 인간의 이런 범주 정체성을 뭐냐면은 인간 중심성이라고 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네. 중심적 사고, 네.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이제 동물을 타자화하는 거죠.